뉴욕 일원에서 이번 주 내내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목요일에는 체감온도가 110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유례없는 폭염에 열사병 등 온열 질환 환자도 잇따르면서 응급처치에 시신 가방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IRS가 국세청 직원의 예고 없는 납세자 방문을 즉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텍사스주가 불법 밀입국을 막겠다면서 날카로운 금속이 박혀있는 철조망의 일종인 레이저 와이어까지 도입했습니다. 오메가3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거의 없다는 최신 연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죠. 뉴욕 일원에서도 이번 주 내내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목요일에는 체감온도가 110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지역에 따라 종종 강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뉴욕 일원의 낮 최고 기온은 화씨 90도를 넘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목요일인 28일에는 최고 기온이 95도를 넘어서고 60% 전후의 습도까지 더해져 체감온도가 100도를 넘어서고 최고 110도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폭염이 예상됩니다. 지역에 따라 강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소나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기상청은 버뮤다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온도와 습도 수준이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위험 기상 예보를 발령하고 뉴저지주 북동부 지역과 뉴욕주 남동부 지역에 높은 기온이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폭염은 주말부터는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례없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열사병 등 온열 질환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열사병 환자를 위한 응급처치에 얼음을 가득 채운 시신 가방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를 포함한 남서부에서는 살인적인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에서는 섭씨 43도를 넘는 고온이 약 25일간 지속되면서 관측 역사상 최장기간의 고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텍사스 중부 캔자스시티와 세인트루이스, 동북부 지역의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등 곳곳에서 폭염이 잇따르면서 사상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남서부의 유명 관광지인 데스밸리 국립공원과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밸리 오브 파이어 주립공원 등에서는 최소 7명이 온열 질환인 열사병 증세로 사망했습니다. 애리조나 화상센터에는 화상 환자 20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고 이 가운데 45명은 입원했습니다. 현재 의료진은 여름철에는 화상 환자가 다소 많긴 하지만 올해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면서 뜨거운 표면에 머무를 경우 10분에서 15분 안에 화상을 입을 수 있고 피부 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사병 환자를 돕기 위한 응급처치용 시신 가방도 동원됐습니다. 시신 가방은 내부에 얼음을 잔뜩 넣어 온도를 낮춘 가방으로 원래는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 쓰이는 운반도구인데 열사병 환자를 이 가방 안에 넣어 열을 식히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겁니다. CNN은 원래 열사병 환자의 경우 얼음이 가득 찬 욕조를 이용해서 응급처치를 했지만 올해는 환자가 급증하면서 시신 가방까지 동원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병원 측은 시신 가방은 기존 방식보다 2배나 빨리 몸을 냉각시키고 열사병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미납 부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관행처럼 납세자의 집을 불시에 방문해 왔습니다. 그런데 IRS 공무원을 사칭하는 등 관련 사기가 급증하면서 이런 방문을 즉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NBC 방송은 오늘 보도에서 국세청 IRS가 대중의 혼란을 줄이고 납세자와 직원 모두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서 납세자에 대한 국세청 직원의 예고 없는 방문을 즉시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국세청 직원들이 미납 부채 및 기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왔던 수십 년의 관행을 뒤집는 조치입니다. 국세청은 몇 가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예고 없는 방문 업무가 즉시 종료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신 납세자에게 IRS와 예약을 잡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데니 워펠 국세청장은 최근 몇 년 동안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가 급증하면서 IRS 직원들이 납세자들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혼란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사기꾼들이 IRS 요원을 사칭하면서 지역 법 집행기관에도 혼란을 야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워펠 청장은 또 IRS 요원들이 예고 없이 가정과 사업체를 방문하면 이미 사기꾼을 경계하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추가적인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고 IRS 요원들 또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연방정부 부채 한도에 따른 채무 불이행 우려가 해소된 지 2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또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보도에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해소된 지 2달도 되지 않아 이번에는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24 회계연도의 예산은 올해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의회는 오는 9월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전까지 의회가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 지출에 제동이 걸립니다.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면 수십만 명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연방 서비스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는 시간이 남았지만 현재 의회 상태를 보면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의회는 12개의 세출 법안을 통해 내년도 예산을 구체적으로 승인하는데 아직까지 처리된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이견도 큰 상태로 공화당 강경파들을 중심으로는 예산을 더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공화당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고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국내 입법을 진두지휘하는 백악관 입법 담당 국장 자리에 슈안자 고프를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프 신임 국장은 최초의 흑인 여성 백악관 입법 담당 국장으로 의회에서 폭넓은 경력을 지닌 베테랑입니다. 특히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셧다운 위협에 대처하는 데 고프 신임 국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텍사스주는 불법 미립국을 막겠다면서 멕시코와의 국경에 있는 리오그란데 강에 수중 장벽을 설치했죠. 그런데 여기에 날카로운 철조망의 일종인 레이저 와이어까지 도입했습니다.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금속이 박혀 있어서 미립국을 하다 심각하게 다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있는 리오그란데 강 인근에는 최근 수마일 길이의 레이저 와이어가 설치됐습니다. 레이저 와이어에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금속이 박혀 있기 때문에 스치기만 해도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 문제에 강경 대응을 고수해온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가 리오그란데 강을 통한 미립국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면서 이런 레이저 와이어 장치를 도입한 겁니다. 에버 주지사는 지난달에도 리오그란데 강에 수중 장벽으로 불리는 부표를 약 305m에 걸쳐 설치하겠다고 발표하고 실제로 이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장치로 인해 심각하게 다치는 이민자가 속출한다는 점입니다. 지난달에는 한 19세 임신부가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던 중 레이저 와이어에 몸이 걸려 있다가 겨우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 임신부는 결국 유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와 함께 미립국을 시도하던 한 남성은 다리에 열상을 입었지만 레이저 와이어에 몸이 낀 아이를 구하려다가 더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잔혹성 탓에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 내에서도 레이저 와이어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수중 장벽 등에 대해 비인도적이라고 지적하고 에버 주지사가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이런 장치를 세우는 걸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2021년 발생한 16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기소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최근 설문조사에서 유권자의 과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 대선 경선에서 하차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미국 정치연구소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폴이 지난 19일에서 20일 등록 유권자 2,0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과반인 55%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될 경우 대선 경선에서 하차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의 80%가 공화당 지지층 가운데는 30% 이상이 기소가 경선에서 하차해야 하는 이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 전체 45%는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중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7%가 매우 혹은 다소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7%가,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31%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전복 시도와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2%가 유죄로 본다고 대답했고 37%가 무죄라며 기소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2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일 순 있지만 그 혐의가 과도하게 정치적이고 차기 대선을 방해할 수 있다면서 기소돼선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해당 여론조사의 공동 책임자인 마크파는 이번 기소는 앞선 기소와는 다를 것이라며 이 기소에 새로운 정보가 포함된다면 여론이 매우 강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트럼프 후보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기소가 이뤄지면 성추문 입막음과 기밀문서 반출 혐의에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 번째 사법 처리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아이비리그 등 명문대학의 입시가 부유층 가정의 수험생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업 성적 등 나머지 조건이 동일했을 때 소득 상위 1% 가정 출신의 학생들은 합격 가능성이 무려 34%나 높았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즈는 라지 채티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 연구팀이 미국의 명문대 입시 결과를 추적하는 연구를 진행한 결과 학업 성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출신 가정이 부유할수록 합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버드대 경제학과 라지 채티 교수팀은 명문대 입시 과정에서 학력과 수상 경력, 자기소개서 등 규정된 채점 항목 외에도 출신 가정의 경제력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1999년부터 2015년까지 대학생 부모의 소득세를 분석했습니다. 또 SAT 등 2001년부터 2015년까지의 대입 자격시험 점수도 살펴봤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SAT 점수가 동일할 경우 경제력 상위 1% 가정 출신 수험생들은 다른 수험생들보다 명문대 합격 가능성이 34% 높았습니다. 실제로 아이비리그 소속 명문 사립대 8곳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스탠퍼드와 듀크, 시카고대 등 12개 대학 재학생 6명 가운데 1명은 상위 1%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채티 교수팀은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동문 가족이나 고액 기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레거시 입학제도와 공립학교 출신 수험생보다 사립학교 출신 수험생에게 가점을 주는 제도 등을 꼽았습니다. 또 명문 사립대일수록 출신 가정의 경제력이 입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수전 다이너스키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아이비리그 대학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원하지 않는다며 실제로 저소득층 재학생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메가3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방을 떨어뜨린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없다는 최신 연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심장병학 대학 저널에 따르면 미국 심장협회와 미국 심장학회를 비롯한 미국 임상의학학회, 미국 자문약사협회 등 총 6개 협회는 최근 공동으로 만성 관상동맥질환 환자 관리를 위한 임상실무지침위원회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생선 기름과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등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 이점이 부족하다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 만성 관상동맥질환 환자에게 권장하지 않는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관상동맥질환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각종 심혈관 질환을 의미합니다. 이번 지침은 2012년 이후 11년 만에 개정된 겁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86개의 무작위 대조 연구를 포함한 코크란 메타 분석 결과 오메가3는 관상동맥 질환의 발병과 사망 위험을 줄이는데 거의 또는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위원회는 또 비타민 C와 비타민 D,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등의 항산화요법 역시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와 관련이 없고 오히려 칼슘 섭취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스타틴 치료를 받는 관상 동맥 질환자들에게 나이아신이나 페노피브레이트, 오메가3를 함유한 건강 보조제 추가도 심혈관계 위험을 줄이는 데 이롭지 않다며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대신 건강한 식물성 식품과 생선 등 기름기 없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고 붉은 고기 같은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적게 섭취하는 소위 지중해식 식단이 심혈관 위험 요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하와이에 임시 안치돼 있던 한국 전쟁 당시 국군 전사자 유해 7위가 73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한국 국방부는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내일 오전 하와이 휘캄 공군기지에서 국군 전사자 유해 인수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에 국내로 봉환되는 유해는 앞서 미군 측이 6.25 전쟁 전사자 확인 프로젝트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인수한 유해 가운데 한미 공동 감식 결과 우리 국군으로 판정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2일 역대급 홍수 피해가 발생한 허드슨밸리의 4개 카운티 등 뉴욕주 8개 카운티를 연방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로써 뉴욕주 정부와 8개 카운티는 홍수 피해 인프라 교체 및 시설 복구를 위한 자금의 75%를 연방 재난관리청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카운티는 허드슨밸리 지역의 오렌지, 더치스, 라클랜드, 푼남 카운티 등 4곳이고 업스테이트 지역의 클린턴, 온타리오, 에섹스, 해밀턴 카운티 등 4곳입니다. 웨체스터 카운티 등 또 다른 피해 카운티들에 대한 연방 재난지역 포함은 검토 중입니다. 지난 24일 밀라노발 뉴욕행 델타항공 여객기가 이륙 직후 우박이 떨어져 로마로 안전하게 회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탈리아 언론들은 해당 항공기의 날개 부근 동체 등에 손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델타항공은 밀라노발 뉴욕행 DL185편이 이륙 후 악천후를 만나 로마로 회항했다고 밝혔지만 피해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항공사는 성명을 통해 비행기는 안전하게 착륙했고 승객들은 정상적으로 착륙했다며 악천후 동안 항공기가 일부 손상을 입었고 현지 정비팀이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또다시 무단횡단을 합법화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나시스 시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최근 상정된 이번 조례안은 운전자들이 신호등과 상관없이 보행자가 손을 드는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신호나 표현을 할 경우 보행자가 우선적으로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2019년 361건의 무단횡단 티켓을 발부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90건과 33건의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17장의 티켓을 발부했고 올해는 지난 3월 30일까지 111장의 티켓이 발부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76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고 더운 가운데 때때로 적지만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도 화창하고 최고 기온이 90도를 넘으며 덥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